부천시가 공유경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시행 후 반년 현 상황을 짚어봅니다. 올해 부평 풍물대축제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전면 취소 대신 비대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김포시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북부권 개발을 꼽고 있습니다. 평화 관련 사업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겠다는 김포시의 계획을 짚어봅니다. 인천 서구의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인천시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평화가 곧 밥이다. 평화 관련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민선 7기 김포시의 다짐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접경 지역인 북부권에 그린 김포시의 청사진도 꽤 구체적인데요. 민선 7기 2년 김포시정을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는 북부권 개발 사업을 들여다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제대로 된 DMZ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아마도 김포의 먹거리이자 평화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되물어보는 시민들도 계시죠. 저는 아직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김포는 평화가 밥 먹여준다라는 것으로. 민선 7기 김포시는 줄곧 평화 사업을 외쳐왔습니다. 첫 번째 청사진은 대꽃지구에 그렸습니다. 정부의 경제 자유구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전기차 융복합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김포시의 계획은 2035 도시기본 계획에도 담았습니다. 이 지역에 드리워진 환경오염에 대한 오명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손을 잡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내놨습니다. 환경부가 그 지역을 좀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좀 정책 사업들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김포시와 경기도와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사 측면, 공사까지 결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북한과의 거리 1.3km.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오는 9월 임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개관을 내년으로 미룬 만큼 전시관 콘텐츠 보완에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변 관광 개발 사업에는 더 속도를 냅니다. 애기봉 배후단지에는 대규모 야생화단지와 관광 복합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강안을 따라 펼쳐지는 평화로는 2024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올 9월 달에 개관하게 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그리고 애기봉 관광 배후단지를 지나서 그리고 대명강까지 이어지는 평화 관광 벨트 구축 사업은 김포의 미래이자 김포의 미래 먹거리를 반드시 저희들에게 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평화 사업에서도 아직 풀지 못한 과제는 있습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수차례의 시범 항행 끝에도 여전히 닫혀 있고 오랜 시간 공들여온 철책 제거도 안개 속입니다. 무엇보다 경색된 남북 분위기는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김포시는 일희 일비 대신 실천 가능한 평화 사업을 먼저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도시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 경제를 통해 풀어가는 방법이 부천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데요. 국토부 추진 사업에 부천시가 이름을 올린 지 이제 곧 반년입니다. 진행 상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부천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선정 6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진행 상황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원도심 주차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겁니다. 네. 부천은 오래전부터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가 항상 심각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부천 삼정동 일대에서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주차 공간을 300명 가까이 확보를 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불법 주차가 4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주차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고 일정 부분 변화를 맞았는데 네. 이 삼정동 주민 20여 명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 마을 기업은 인근의 이제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근 마을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고요. 공유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제 집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 이 공유차와 킥보드 등을 이용한 이른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불립니다. 네. 지난 4월에 국토부 부천시와 함께 추진 성과를 시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천에 방문을 해서 사업 성과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당시에 부천이 본 사업에 선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시기였는데 당시 김현미 장관의 발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사업의 핵심은 주차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을 민간 기업만이 아니라 마을 기업과 주민들도 참여해서 만들고 그 혜택을 함께 만들어 나눈다는 점에서 부천시의 도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부천은 지난해 5월부터 예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1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성과들을 좀 기록을 해왔고요. 네. 올해 초에는 이제 그동안의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네네. 국토부 본 사업에 선정된 게 올해 초였고 본 사업으로 본격적인 들어간 게 지난달인데 이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시범 사업에서 나왔던 성과들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부천시는 이번 주에서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주차 문제에서 이 효과를 거두었던 부분들은 더욱 고도화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유라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네. 대부분 원도심이기 때문에 고령의 주민들은 그런 이제 공유에 대한 개념이 낯선 편이라서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먼저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부천시도 앞으로 그 부분도 이제 중점적으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또 4차 산업을 활용해서 교통과 안전,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텐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이제 부천은 주차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뭐 쓰레기나 치안, 안전 등 좀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네. 현재 함께하는 기업만 16곳에 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는 2022년까지 함께할 마을 기업도 선정을 더 할 예정인데 기존 시범 사업에 포함돼 성과를 이제 점검을 했던 이 부천 상살미 마을을 비롯해서 13곳이 새롭게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공유 킥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편리하기는 하나 늘 안전 문제도 함께 따라다닌 우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완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민들 정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리에서 봐도 이 공유 킥보드 이미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서 공유 킥보드에 대한 안전성, 이 불안감에 대해 좀 물었어요. 네. 먼저 공유 킥보드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인도로 다니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속도가 빠르니까 부딪힐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나다닐 때 좀 알려줄 수 있게 좀 뭐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도로가 아니라 일반 인도로 막 다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죠. 공유 킥보드가 되게 활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걸어 다니는 입장이니까 옆에 빠르게 지나가면 좀 위협을 느끼긴 하죠. 네, 이처럼 생활은 좀 편리해지지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이 안전성 문제를 함께 잡는 게 관건인데요. 네. 공유 킥보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킥보드에 작은 카메라를 좀 설치한다든지 보행자 안전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는 사실 기존에 이제 여성 안심 귀가나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서 더 필요한 곳으로 사업 방향을 좀 틀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뭐 또 경찰과 연계해서 실종자 추적을 한다거나 현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감염병과 관련한 경로 추적에 좀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좀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일단 설계 단계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용 자체가 매우 방대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건데 사업 자체에 대한 갈래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천의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이제 가닥이 잡히는 대로 추가로 좀 더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부평 풍물대축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가 거리축제와 체험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대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정책 조명 이재필 기자입니다. 매년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평 풍물대축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우수축제에 선정된 인천의 대표 축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부평대로입니다. 매년 10월 초면 이곳에서는 흥겨운 풍물이 울려 퍼지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신 모든 행사는 언택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저희 풍물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축제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축제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부평 풍물대축제를 다큐멘터리 제작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서 부평 풍물대축제의 역사와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를 전국 방송을 통해서 우리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해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면 취소 대신 비대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큰 타격을 입은 상황.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살리고 이를 SNS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어떻게 좀 타파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해서 소규모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어떻게 해서라도 혜택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이런 것을 좀 가져갔고요. 지난해에는 돼지열병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현장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는 와중에 2년 연속으로 현장 행사가 취소된 상황. 부평구 축제위원회는 부평 풍물대축제의 24년 역사와 부평만의 지역 경쟁력으로 현 난관을 극복하는 방침입니다. 문화관광부로부터 6년 연속 지역 대표 축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평 미군 부대가 나감으로써 아마 그 미군 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공원과 여러분들이 축제장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냉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 화재가 집중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용재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름철에 이 화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원인 뭔가요? 네,
이제 여름을 맞아서 호우나 그 장시간 내리는 비로 인해서 옥외에 그 수많은 저 전선이라든지 전기기기, 가로등, 뭐 간판 이런 것들이 많고요. 특히 그 노후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집 주변, 건물 주변이나 이런데 전선이나 그 배선들이 어지럽게 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호우나 빗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누전이 되거나 스파크가 발생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이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구로 인한 화재로 총 82건이 발생해서 7명이 다쳤고요. 3억 4,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가동되는 이 냉방기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주의사항 알려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선풍기나 에어컨에 의한 과열에 의한 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냉방기 같은 경우는 외출 시에 반드시 끄고 나가셔야 되고 또 외출이 아니더라도 너무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잠시라도 중간에 좀 사용을 멈춰 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고요. 특히 선풍기 같은 경우 그 모터 부분에 먼지가 많이 꼈을 경우에 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먼지도 좀 제거해 주시고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외기에 이물질이 껴 있으면 과열로 인해서 불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실외기도 좀 청소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실외기 주변에 탈 수 있는 그 가연물을 미리 좀 제거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제 장마철입니다. 침수 사태와 감전 사고, 또 산사태 등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비한 예방법과 또 행동 요령도 알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폭우가 올 경우에는 특히 그 산악 지역에서 상류에 급경사가 진 계곡이라든지 이런 데 거주하시거나 또는 캠핑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안전한 고지대로 반드시 대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작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폭우 이전에 반드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 주변에 이렇게 산기슭이나 경사진면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 폭우로 인해서 그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혹시 위험하다라면 행정기관이나 소방서에 미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특히 지대가 그 낮은 지역,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집 주변에 그 하수구나 이런 부분들에 그 뭐 이물질이 있나 또는 물의 흐름을 배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모든 건물에 이제 지하층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미리 모래주머니를 마련하시거나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조치라든지 이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사고 예방책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돼 인천시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인천시에는 모두 10건의 관련 민원이 들어와 서부 수도사업소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천시는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수돗물 공급 과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유충 발생으로 음용이 불편한 세대에 대해서는 미추홀 찬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14일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서구 왕길동과 당하동, 원당동 등 5개 동에 위치한 학교들에 대해 급식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들은 대체 급식을 제공합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학교 수돗물 안정화를 위해 급식소에 필터를 설치하고 배관을 직수 방식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김포시의회가 김포와 부천, 서울과 하남을 잇는 GTX D 노선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김포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권 동서 연결 광역급행철도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정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